중요한 온라인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먼 곳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 많이 하셨습니다. 총 87개의 스타트업이 오늘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 함께 온라인 말씀을 해주실 연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접속해 주신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접속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잠시 후 오프닝 영상과 함께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 세계를 선도하는 K-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인천 스타트업 파크 비전 선포식 라이브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와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오늘의 사회자 임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스타트업에 활발히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TBT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스타트업 생태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는 얼어붙었으며 실리콘밸리 같은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창업자들과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많은데요.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투자가 많이 멈춰버렸습니다. 아예 창업자들이 투자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이 제일 잘 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행 분야라든지 이런 쪽의 스타트업들은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스타트업을 찾아서 한국의 벤처캐피탈도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연락이 와서 저희도 굉장히 좀 바쁜데요. 위기를 기회로, 특히 지금처럼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면서 뜻과 지혜를 모으고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조영병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화상으로 지금 80여 분이 지금 접속을 해주고 계신데요.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생태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화면을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 듯 싶은데요. 혹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참가하고 계신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흔들어주세요. 네, 시차도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손인사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순서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트 팬데믹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 방식과 협력 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 송도 스타트업 파크 제1호 스타트업 파크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서 지난해 정말 뜨거운 경쟁을 뚫고 인천 송도가 1등으로 뽑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각별히 박남준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도 계신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 제1호 스타트업 파크가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인천시장님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정말 아주 깊은 관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건물을 인천시에서 기증을 해주셨고요.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해서 여기를 바이오 클러스터가 중심이 되는 그런 스타트업 파크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이렇게 펼쳐주셨는데 그렇게 원대한 꿈을 펼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의 지원과 그리고 우리 신한은행 조 회장님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그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요. 셀트리온 우리 서 회장님하고는 앞으로 한국의 바이오, K바이오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셀트리온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만들어서 인천의 이 송도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작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거기에 우리 신한은행의 조 회장님께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에 함께 참여를 해 주셔서 그래서 뒷받침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서정진 회장님의 말씀을 빌면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서 회장님은 약장 사시고 조 회장님은 돈장 사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멘토 기업을 앞으로 중심으로 앵커 기업을 만들어서 그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3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연설을 하시면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바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주력의 시대를 여는 오늘 그 첫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스타트업 파크 선포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한국판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서도 이 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의 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는 시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해드린다면 대한민국이 1, 2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조선시대였고 대한민국은 그곳에는 이름을 얻지 못했고 그 후에 6.25 전쟁 이후에 50년의 압축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1세대 기업, 삼성, LG, 현대, 대우 등을 키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모았고요.
2세대 기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국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므로써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2세대 기업이 탄생을 했는데 이 2세대 기업의 탄생에는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상장으로부터 돈을 모으게 됐죠. 그래서 제1의 벤처붐이 그 당시에 2000년대에 조성이 됐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3세대 기업, 다시 말하면 디지털 강국으로서 전 세계를 끌어갈 그러한 기업을 이제 기업들이 탄생하고 또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3세대 기업의 주역이 바로 이 인천을 중심으로 한 셀트리온이 바로 그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이 3세대 기업들은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느냐? 바로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벤처 캐피탈은 이미 신한은행이 그동안 은행은 대출만 하는 곳에서 벤처 캐피탈로의 투자를, 무게중심을 이제 상당히 많이 옮겼고요. 그런 의미로 지난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은행이 자상한 기업을 맺음으로써 벤처 캐피탈 시대에 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의 협조,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3세대의 이 기업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제1세대, 제2세대 기업이 미국 중심의 기업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1세대 기업, 포드, JP 몰간 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업들이죠. 그래서 지난 100년간 세계를 지배했고요. 또 2세대 기업들, IT 강국 시절에도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현재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세대 기업은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 브랜드 K, K방역, K팝, K컬처, K푸드 이러한 어떤 그 K의 그 힘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할 기업들을 키워갈 시기이고 또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화면에서 박수 쳐주시죠.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렇게 8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저 지구편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벤처캐피탈 시장이 다른 나라는 다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1사분기의 벤처캐피탈의 투자 현황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4조 3천억, 사상 최대의 그 벤처 투자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사분기에도 다른 곳은 다 두 자리 숫자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벤처 캐피탈 시장은 약 4% 정도? 그 정도의 미미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분야라는 표준 분류 산업 분류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분류의 통계 지수를 처음 내놨는데요. 이 비대면 분야의 그 벤처 캐피탈 투자가 20% 내지 30% 이상 더 높고 매우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 비대면 분야의 투자가 이미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해서 이번 1사분기에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덜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온라인 경제가 이미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서 한국에는 사재기도 없었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질서가 지켜졌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2017년도에 비대면 분야의 벤처 투자가 7천억, 그리고 2019년도에 벤처 투자가 1조 7천억입니다. 2020년도 1사분기의 벤처 투자의 비대면 분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벤처 투자를 받은 2,300개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비대면과 대면의 고용률이 평균 기업당 비대면이 37명, 대면이 27명으로 고용률도 훨씬 뛰어나고요. 또 성장률과 매출액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대면 분야가 뛰어납니다. 그 고용 분야 가운데 2019년 대비 2020년 1사분기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한 곳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제 기억에 약 400명 이상 새로 뽑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경제는
과거의 인류 역사상 1, 2, 3,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지난 200년 동안 보여줬던 그 어떠한 그 시대보다도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고 가장 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분야, 바이오 분야,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그 어려운 1, 4분기의 이런 어떤 그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2천억이나 받는 그런 기록적인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3세대 기업으로 뜨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니콘 기업 11개, 그리고 예비 유니콘 기업들의 군, 그러니까 기업가치 1,000억 이상의 예비 유니콘 기업 군도 수백 개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비 유니콘 기업과 유니콘 기업군을 우리 셀트리온 회장님께서 멘토 기업으로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송도, 인천 송도의 스타트업 파크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인천 송도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그러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들의 꿈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벤처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런 수많은 이런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이 인천 어떻게 이제 그 민간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키워가실지 궁금한데요. 박낙준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장관님. 예, 조영경 회장님, 우리 송도의 첫째가 우리 서회장님도 고맙습니다. 차오늘 기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분이 좋은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우리 일상이 힘들고 시민들께서 고생 많으신데 오늘 이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게 맞냐? 지금 또 게다가 이태원발이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인천이 하루에 그 검사 건수를 2,000건 가까이를 그냥 선제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속도를 줄이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려움 없도록 하겠고, 근데 오늘 역시 와서 이렇게 박영선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창업 스타트업 파크는 코로나 국면에서 더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이 비대면 이 산업들 그쪽에서 이 많은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쁜 거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투모로우시티 이 자리가 2009년에 준공이 돼서 11년 동안 놀았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출자하고 이곳을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박영선 장관님 계신 중기부에서 국비까지 대주시겠다고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탄생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서 이제 올해 내로 이제 민간 부분은 경영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것에 더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그룹인 우리 신한그룹에서 돈 대주시겠다고 오시고 또 당대 또 재벌 기업으로까지 성장시키는 우리 이러한 기업 경영이 혁신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셀트리온 그룹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하우를 모두 가진 분들이 함께 이곳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저는 대단한 희망을 갖고, 야, 송도는 이미 판교를 이기고 실리콘밸리를 따라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의 뜻을 모으고 협업하고 연대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입니다. 아까도 공유장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우리 박영선 장관님과 우리 서 회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공이 해야 될 역할, 또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서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비싼 땅이지만 기숙사 대폭 지을 겁니다. 그런 노력 튼튼히 해가면서 이곳에서 아주 수십 개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판교를 꺾고 실리콘밸리를 이렇게 쫓아간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말 그 스타트업을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이미 많은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정말 빈말이 아니고 한국 벤처 캐피탈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롯데펀드 출자 사업이라든지 하시면서 벤처 캐피탈 젖줄 역할을 하고 계신 신한금융그룹 조영경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회자께서 좀 공부를 버벅거리시는데 신한금융그룹 조용경 회장입니다. 앞에서 그 장관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 그룹에 그런 기대가 있어서 각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하는 우선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을 위해서 불철저한 노력을 우리 박영선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시장님 말씀드리셨지만 혁신 성장과 또 스타트업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 개인적으로 또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원재 총장님, 또 서병조 원장님, 저희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벤처의 신화죠. 젊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리 센트럴의 대통령 회장님, 이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오늘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출범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저희 그룹이 여기 참여하게 됐지만 원래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저희 금융그룹이 이 대출 위주의 회사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대출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 쪽을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2015년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랩이지만 신한 퓨처스랩이라고 해가지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투자까지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200개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는 또 스타트업들의 어떤 산실을 만들기 위해서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라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대통령님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이 금융기관 최초로 혁신성장위원회와 또 K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하면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과 같이 장관님하고 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음으로써 그런 부분이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천광역시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한다는 그런 지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역량, 그리고 또 인천에 토착기업이면서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선두주자인 센트리온 선생님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인천광역시에서 저희들 역량을 인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서 보면 ABC라고 하죠. 핵심 기술이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오픈 API 이런 기초 기술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세계적인 엑셀러레이터들하고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플레이라든지 미국, 영국의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 또 창업 지원 랩이 나가 있습니다. 글로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투자도 하고 글로벌로 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셀트리온의 선임위원장님께서도 이 대한민국의 바이오에서 선두자이시고 또 글로벌 파트너십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큰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천 스타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또 인식형 기업들이 필히 거치는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앙분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참가해 계신 스타트업 포함해서 정말 꿈과 열정 그리고 기술과 혁신을 가진 우리 스타트업들이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로 세계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업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오늘 신문에서도 이렇게 났는데 대한민국 시총 한 12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시총 대한민국 29조로 대한민국 5위 회사가 된 셀트리온. 네,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한테도 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천까지 와주셔서 박정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시장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장 그리고 공직자 전부 엄청 지쳐있는데 오랜만에 오는 걸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조 회장님 내가 항상 사실은 존경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 주셔서 상당히 저도 기뻤습니다. 19년 전에 제가 직원 6명 들고 사업하면서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 해가지고서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조그만 모텔에 왔어요. 근데 그 앞에 제네틱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바이오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건물이 높은 게 제네틱이라 우선 그거 보고 셀트리온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네틱하고 우리하고 거의 맞경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네틱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왜 하셨냐고 그러는데 네가 그때 파트너를 해줬으면 안 세웠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이오빌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셀트리온에서 2030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셀트리온과 삼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 능력의 10%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원부자재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한테 시설을 대주는 데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대주는 데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98%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를 해야겠다는 것을 작년에 밝혔어요. 그래서 인천시와 같이 지금 11공구에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같이 육성해서 그리고 같이 바이오 밀면에 입주시키면 그러면 훨씬 유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박 시장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국장관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 투자 펀드를 조성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조 회장님께서도 거기에 합류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와야 패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단지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선배 기업인으로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바이오 밸류로 만들어서 우리가 맨날 산호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 가면 송도가 있어. 그리고 또 우리는 나라가 크지 않아서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의 바이오 밀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패널 참석자들한테 오늘 이렇게 좋은 출발이 우선 여러분들한테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좋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내가 해야 할 역할, 저희 회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서 오늘 우리끼리 얘기했던 이런 좋은 이야기가 빠른 시간 안에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인천광역시 신한금융그룹 셀트리온그룹의 비전과 이런 그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앞으로 인천의 이 송도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을 해 나갈지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창업자들을 지금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그 창업자는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입니다. 마침 지금 그 사우스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동신 대표는 지금 어디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계신지 산마테오 쪽인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지금 미국은 밤이죠?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간단히 김동신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샌드버드는 김 대표의 두 번째 스타트업인데요. 한국에서 창업을 경험하고 지금 김 대표는 실리콘밸리로 건너가서 미국, 한국 양쪽에서 샌드버드를 성장시키고 있는 창업가입니다. 샌드버드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채팅 기능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B2B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데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1,400억 원 이상을 실리콘밸리 VC들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유니콘, 유망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인데요. 지금 실리콘밸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샌드버드의 비즈니스는 어떤지, 한국 스타트업들에게는 어떤 그 기회가 있을지 생각을 지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로 넘은 게 2016년 1월에 이제 Y 컴비네이터라는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면서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원래 실리콘밸리라는 게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그 지역에 아무래도 기반을 둔 뭐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빨리 그 소위 말하는 디지털 퍼스트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뭐 수백 조 하는 상장사들,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스퀘어, 트위터도, 쇼피파이 이런 회사들이 하나하나 진짜 누가 지기 싫어서 마냥 그 디지털 퍼스트로 선언을 하고 있고요.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 근무를 해도 상관없다. 물론 뭐 지역에 맞춰서 연봉을 조정을 하겠지만 어디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반 인프라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갖춰서 그 전 직원에 말하자면 디지털화를 하는 방향으로 급격한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무래도 그 일자리 자체가 이제는 정말 그 국경 또 뭐 노동법 이런 것들의 제약을 넘어서서 그냥 어디에서든 본인이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업 경쟁 구도도 급격하게 변하게 되고, 또 과거에는 이렇게 만나서 영업을 하고 또 만나서 투자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스킬이었다면은, 지금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투자 활동들도 다 이런 화상포를 통해서 막 100억, 1000억씩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노하우랑 그 생태계가 굉장히 빨리 전체적으로 좀 다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뭐 지식, 또 노하우, 이런 방침적 관계조차도 딱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만 하고 여기 콜만 하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런 생태계로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과 이 창업가들에게 처음에는 뭐 위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렇게 디지털 퍼스트로 생태계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게 한국에 있는 뭐 이런 창업가들에게는 해외 진출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아니겠는가
예전이라면 오프라인에서 단계를 만들고 같이 밥술하고 골프 치고 하는 게 굉장히 주요 스킬이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화상 콜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잘 구사를 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든 그 나라의 방식으로 그 비즈니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에 바로 직접 진출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 샌드버드 같은 경우도 지금 매달 한 1억 명 정도가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 트래픽도 보면은 거의 미국 뭐 한 40%, 또 동남아에서 30%, 또 유럽 30%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보고 있는 이런 디지털 퍼스트 경제, 디지털 퍼스트 뭐또 그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기회이자 또 상당히 뭐 배판이 되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리콘밸리 가지 않고도 이제 실리콘밸리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두 번째로는 TNR 바이오팹의 윤원수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에서 회사에서 연결하신 겁니까? 네, 회사에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윤 대표님은 기계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해서 2013년에 창업을 하셨고요.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소개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TNR 바이오팹 대표이사 윤원수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대학에서 한 10여 년 이상 연구 개발해왔던 그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지난 2013년에 대학 교수 3명이 창업하는 겁니다. 창업 초기에는 사람의 체내에서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하거나 혹은 재건하기 위해서 체내에 이식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을 제작하는 의료기기를 사업화했습니다. 현재 한 국내 100여 곳 이상의 어떤 병원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세포 프린팅 기술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세포를 직접 프린팅을 해서 인체 장기랑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포를 프린팅하기 위한 이제 필수 재료인 바이오잉크나 역분화 줄기세포들을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장기 유사체인 오르가노이드, 3D 세포 치료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공 장기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코로나19에 의해서 그 팬데믹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은 주요 고객인 병의원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하는 것 외에는 거의 셧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거의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회사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에 비접촉식 체온계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구성을 할 수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체온계, 특히나 이제 비접촉식 체온계의 수요가 급증해서 오히려 이제 매출 측면에서는 실제 크게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은 특히 방역이나 진단 키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일례로 저희랑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아일랜드의 연구팀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너무 부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력, 국가 경쟁력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지금 아일랜드 연구팀들은 여전히 그 연구실로 사업장으로復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에서 서로의 부상하는 산업은 사실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택트 산업과 바이오 헬스 분야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분야들은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커다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융복합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바이오 특화된 창업 클러스터로서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과 K-스타트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유 오피스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재유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긴 많이 덥죠? 네, 여기는 사계절이 더운 날씨입니다. 네,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유 오피스 세계 1위는 모두 잘 아시는 위워크인데요. 한국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코하이브가 1위입니다. 지금 30곳이 넘고요. 한국과 일본, 동남아의 VC들이 400억 원 넘게 투자한 주목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떻게 한인으로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창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하지만 요즘 코로나 영향 때문에 과연 괜찮은지 어떤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거기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코워킹 스페이스 업체인 코하이브의 공동 창업자인 최재유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13년 이제 미국에서 이제 MBA를 졸업하고 바로 인도네시아 사모펀드의 취업에 대해서 약 3년 동안 투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 코하이브의 공동 창업자로 조인을 하였습니다. 미국 MBA를 진학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전략 컨설턴트, 그리고 증권사에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와 M&A 부서에서 근무를 하였었고요. 저희 코하이브는 인도네시아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 및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빌더로 현재 한 35개 센터 총 2만 평을 운영 중이고 약 900여 개 회사와 만여 명의 입주사를 보유 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약 100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이스트벤처스, SNDB, 그리고 이비그로스, 시나르마스 그룹 같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베이스의 벤처 캐피탈과 대기업,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뱅크 벤처스, HNCK 파트너스, 스톤브릿지, 네이버 라인 등 국내 다수의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약 3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 신한금융의 신한퓨처슬랩과 한국 코트라의 소라바야 모욕관도 저희 고객 입주사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신한금융과 코트라와도 전략적 관계를 맺고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다수 마련하였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여파가 한국보다 약간 늦은 3월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한국보다 아무래도 열약한 비오 시스템과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열약하다 보니까 좀 더 강제적인 지역 봉쇄령을 정부에서 지시하였습니다. 3월 말에 박보이 대통령이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선포하였고요. 4월 초부터는 원래는 한 달간 시행하려 했던 지역 봉쇄령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이제 모든 상업시설이 강제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공공기관, 마트, 병원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이 이제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당만 하더라도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요. 배달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마단 종료 직후인 이제 이슬람 최대 명절인 불바람 기간에 또 이제 지방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 지방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번에 금지를 하였습니다. 통상 이제 매년 한 2,500만에서 3,000만 정도의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금지령을 시행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항공, 육로, 교통수단이 특별한 허가 없이는 이용이 불가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현금을 이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일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들 이외에 외부 투자 자금 유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제 스타트업들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생필품 배달,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 업종을 제외한 일반 B2C 관련 스타트업들은 많이 이제 도산하고 있거나 이제 대량으로 이제 인력을 축소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은 현지 부유층들의 자금으로 운영 중인 이제 패밀리 오피스나 현지 벤처 캐피탈로부터 초기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현재 이러한 영향력 있는 현지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아이브도 역시 이제 아무래도 많은 건물주들과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 중인데요. 저희 이런 건물주들이 현지 투자자들의 네트워킹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현재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건물주들과 저희 투자자들의 도움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함께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은 유동성이 이제 풍부한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에도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제 출장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투자 검토 자체도 이제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환경은 이미 좀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있거나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 변화 또는 이제 구조 조정에 성공한 업체들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은 앞으로 이제 한국 투자자들 또는 기업들과 많은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모색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한국 투자자들의 이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이제 재무적 투자 관점으로 역할이 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과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업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고 바이오 쪽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술력과 이제 업무 효율성에서는 이미 아시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기회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라고 혹시 자카르타에 이제 출장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저에게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시간을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네 번째로는 이너보틀의 오세일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 대표님.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너보틀은 용기 내부에 실리콘, 탄성 파우치를 넣어서 용기 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용기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화장품 용기 등에 적용하면 잔량이 거의 남지 않아서 경제적이기도 하고 환경 오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변리사 출신으로 창업을 하셨고 창업 후에 2018년에 도전 K-스타트업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의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지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기대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다만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컴팩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그린 뉴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선 한국이 세계로부터 검증받았던 기술력과 더불어서 신뢰성을 한국이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린 뉴딜,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편리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환경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린 뉴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이제 회사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용기에 탄성 이너셀이 들어가서 이걸 사용할수록 이너셀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다 쓸 수 있어서 수질 오염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기의 내측이 깨끗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기들이 사용이 되면 버려져서
결국 그게 다시 회수가 되고 세척이 돼서 재활용이 됐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초래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재활용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플랫폼은 이너보트의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용기를 쉽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글로벌 표준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과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고 지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이런 관련된 한국 스타트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트렌드가 단순히 기술의 편리함, 사용자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기술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세상을 물려받고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이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기대가 되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비랩의 정원선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비랩은 2013년에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인데요. 휴대용 근적외선 뇌 영상장치를 개발하신 기업입니다. 네, 초소형 영상장치로 뇌의 혈류를 분석하는 기술을 선보여서 뇌졸중, 치매 환자 등의 신속한 선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나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국내 유일의 엑스널스 뇌 영상 시스템 업체로서 새롭게 이제 길을 개척하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한 해 저희 자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사회의 어떤 뉴노멀은 오비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프라인 미팅이 대폭 줄었고 그리고 고객과의 접촉 중에 중요한 포인트인 해외의 어떤 전시회라든지 학회 그리고 세미나의 기회가 하루아침에 모두 취소가 되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저희의 뇌 발달 진단 서비스도 타격을 입었고요. 하지만 코로나19는 반대급부로 저희가 가진 기술력을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연마할 수 있는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금증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했고요. 그리고 국소 부위 단층 촬영이 가능한 피부 부착형 인공지능 패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빛을 이용해서 구조적인 영상까지도 획득한다는 컨셉으로 기술적인 퀀텀 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가진 것들을 더 가치화시키는 데에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비랩이 지금 추진하는 온라인화 그리고 빠른 정밀 진단 기술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뉴노멀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시대 모든 스타트업들과 함께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정말 생생한 경험과 통찰력이 담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기업이 함께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는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은 도움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을 기반으로 포스트 팬데믹의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송도에서 더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천 스타트업 그 파크 비전 선포식의 클로징 세레머니를 화상으로 참여하여 주신 스타트업 대표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응원의 표시로 K-스타트업의 K를 양손가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손으로 V자를 이렇게 만드신 뒤에요. 왼쪽 45도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왼손 검지손가락을 곧게 뻗어서 오른손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K가 완성됐죠? 예, 그럼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세계를 선도하는 이란 문구를 선창하면 다 같이 K-스타트업을 외치면서 손 동작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네, 두 번 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세계를 선도하는 K-스타트업.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스타트업.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청과 신한금융지주회사, 셀트리온 그룹 간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국내 국외에서 지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주고 계신 각 기관 담당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한은행 변선정입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작년 7월 인천광역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바이오 융합 및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국내 최초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 모델로서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신한금융지주회사, 셀트리온 그룹 등의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협약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한뜻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리드해 나갈 대한민국의 세계적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위한 모든 노력과 협력을 이곳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협약서에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 후 좌측으로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협약식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2번 하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협약서를 펼쳐주시겠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도 같이 촬영하시겠습니다.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자, 여기 사진 카메라 기본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올라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오른쪽 한번 찍겠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 왼쪽 찍겠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 화이팅 하시며, 네, 제가 선창 인천 스타트업 파크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스타트업 파크 화이팅!